안녕하십니까. 송영선입니다. 5월 2일 수요일입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행복해서 좋았어 방방 뜨고 있는 세 사람, 세상이 내 뜻대로 되겠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세 사람, 각각 마음속으로 노벨상을 노리고 있는 세 사람, 전부 쇼의 달인들입니다. 트럼프, 김정은,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이벤트에 목마른 사람들이고 이벤트의 달인들입니다. 똑같이 세 사람입니다. 여기에 못지않게 국내 반미단체들, 진보, 당장 내일 한반도에 비핵화가 오고 북한이 완전히 핵을 폐기하고 평화가 영원히 정착된 것처럼 착각하고 있거나 그렇게 착각하도록 선동하는 사람들, 환호를 지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끼리 한반도를 통일하고 우리끼리, 우리 민족끼리 하나 돼가지고 양키 없이 살 수 있는 나라가 된다고, 주한미군 없이 살 수 있는 나라가 돼, 이제 해방됐다고, 민족이 해방됐다고. 발광하는 목소리들 때문에 이때까지 자기 스스로가 보수라고 하던 사람도 환각을 일으키고 환상을 보고 정말 한반도가 영원한 평화 정착에 온 것인지, 김정은이가 정말 핵 무기를 완전히 폐기하겠다고 약속한 것처럼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판문점 선언에 나온 남북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것은 김정은이 혼자서 핵 폐기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한반도에, 다시 말하면 대한민국에 있는 미국의 핵우산도 걷어치우고 한미 군사훈련 때 핵자산을 가져오는 것도 하면 안 되고, 그리고 이런 핵자산 가지고 훈련하는 주한미군도 한반도에 남아있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것까지 지적을 하면서, 그것이 이루어질 때에, 김정은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질 때에 김정은도 트럼프와 문재인 대통령에게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핵을, 그리고 미래의 핵까지 포기하겠다는 뜻이 남북의 완전한 비핵화인데, 이 실체를, 이 의미를 진보나 반미단체들은 아예 보기를 원치 않거나 알면서도 모르는 채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고 지적을 하면은 지적하는 사람들을 보수 꼴통이다, 수구 꼴통이다, 더 나아가서는 미래지향적이지 못하다, 나라가 융성하는 기운으로 오고 있는데, 통일이 코앞에 오고 있는데 그게 딴지를 걸고 있다, 잘되는 꼴을 못 봐서 고춧가루를 뿌리고 있다. 저는 잘되는 꼴을 못 봐서 고춧가루를 뿌리는 게 아니라 나라가 잘못될까봐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트럼프 얘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 전 세계 언론을 통해 가지고 쇼를 보여주는 거 보고, 트럼프 전형적인 쇼맨이고 방송의 위력을 알고 자기 자신도 상당히 오랫동안 톡쇼를 유지해온 사람으로서, 끌어온 사람으로, 김정은 위원장, 문재인 대통령보다 이고가 더 큰 사람으로서 자기보다도 김정은, 문재인이 더 큰 주목을 받는 건 참을 수가 없죠. 자기가 제일 잘났고 더구나 미국의 대통령이고 전 세계에 대해서 북한 핵을 없애겠다고 큰 소리를 친 사람은 난데,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한 2주 전까지만 해도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이 이렇게 바뀌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그건 추정이 아니라 여러 가지 정황적인 걸 한번 봅시다. 트럼프 대통령 4월 1일 폼페이오가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고 와서 트럼프 대통령은 생각이 두 갈래로 흩어지기 시작했다고 봅니다. 왜? 폼페이오가 김정은을 찾아가서 한 얘기가 뭐겠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것은 완전한 핵폐기인데 그걸 일시에 다 할 수 없다면 그건 이해를 하지만 먼저 리비아처럼 너희들이 만들어 놓은 핵탄두 그리고 가지고 있는 핵물질 고농축 우라늄과 재처리된 플루토늄은 일단 6개월 내에 북한으로부터 딴 나라로 빼내라. 그리고 너희들을 못 믿으니까 이런 어디에 얼마만큼의 핵 과거에도 너희들이 거짓말을 해왔으니까 핵물질을 정말 가지고 있는 핵물질 전체가 얼마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IAEA 사찰을 하고 핵탄두가 어디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도록 IAEA 들어가 사찰하고 그리고 그들이 다 핵탄두 옮기고 핵물질을 옮기고 난데 검증하는 것 그까지만 하면 나머지는 시간을 두고라도 우리가 양해해 주겠다. 거기까지만 하면 체제 보장을 해주겠다. 체제 보장이 급하다면은 너희들이 빨리 그 핵탄두를 옮기고 핵물질을 밖에 내놓는 만큼 너희 나라에서 바깥으로 내놓는 시간을 줄이면 우리도 똑같이 체제 보장을 해줄 수 있는 시간도 빨리 오는 거다. 이 얘기를 분명히 했을 겁니다. 김정은 답이 yes sir 가능성 0%입니다. 절대로 아니죠. 그렇게는 죽어도 못한다는 거죠. 김정은이 시작하는 것은 우리가 핵 동결하는 순서부터 보여주겠다 라고 폼페이오에게 답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폼페이오 갔다 오고 난 뒤에 우리 남북 정상회담 하기 전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4월 21일 이후에는 핵실험도 안 하고 핵실험했던 장소도 폐쇄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ICBM도 발사 안 하고 그만하면 핵 동결의 의지가 확실하지 않느냐 보여주는 거예요. 폼페이오와 김정은이 앉아가 한 얘기에는 상당히 간극이 생겼습니다. 한 사람은 핵 폐기를 원하는 거고 한 사람은 핵 동결 수준만 보여주면서 그때부터 미국이 그게 상응하는 조치나 보상을 해달라는 겁니다. 이렇게 다른 의견을 가지고 폼페이오가 트럼프한테 갔을 때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김정은의 입장을 전했을 겁니다. 그때 트럼프의 갈등은 4월 초까지만 해도 트럼프가 미북 정상회담에 대해서 확고한 입장이 어떤 형태였냐. 회담을 하다가 김정은이가 자기가 원하는 수준의 핵폐기를 동의하지 않으면 걸어서 나오겠다는 입장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폼페이오 얘기를 듣고 보고를 듣고 난 뒤에 긴가민가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중간에 미국은 계속 북한을 통해서 한국을 통해서 남북 정상회담의 내용들이 어떤 것이 실릴 것이라는 걸 분명히 보고를 들었을 겁니다. 정보를 얻었고 판문점 선언 내용을 보면은 미국이 사전에 모르고 있을 내용을 남북 간의 선언에 얹었을 가능성은 0%라고 저는 봅니다. 분명히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증명하는 내용이 뭐냐? 매티스 국방장관이 주한미군 철수와 평화협정이라는 용어를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주한미군 철수는 평화협정에 따라서 해당 국가가 같이 논의를 해야 될 문제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미국 역사상 주한미군 철수라는 용어를 논의해볼 수 있다라는 말조차도 끄집어낸 건 처음입니다. 이거는 완전한 타부였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에서도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도 우리가 주한미군 철수를 미국은 해야 된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한국에서도 타부였습니다. 근데 이건 이제 내놓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판문점 선언에서까지도 그 방향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얘기는 워싱턴 내에서
이미 회자되고 있는 워싱턴의 안보 전문가들이 대통령과 이 얘기에 대해서 갑론을박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갑론을박하기 때문에 판문점 선언에도 그게 들어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갑론을박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매티스 장관의 그 얘기는 뭐냐? 장관의 입장은 실망, 외로움, 배제당함, 자포자기의 의미가 더 크게 들어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2월달 켈리 실장이 트럼프에게 주한미군 철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생각하면 안 된다. 왜? 무역 문제가 나왔을 때 2월달에 트럼프가 이미 주한미군 철수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했으니까 켈리가 풀쩍 뛰고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얘기는 하면 안 된다 해서 잠깐 들어간 듯한데 트럼프의 생각이 지금 묘하게 움직인다는 겁니다. 매티스의 생각은 하늘이 무너져도 주한미군 철수를 끄집어내는 것은 그거와 북한 완전한 비핵화가 되더라도 그거와 바꾸는 건 옳지 않다는 게 매티스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폼페이오는 김정은을 만나고 돌아왔어. 실제로 김정은이 생각하는 것을 트럼프에게 전했을 거고 실제로 김정은이 생각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평화협정을 체결해서 주한미군을 철수시켜야 체제 보장해주는 증거고 우리가 안심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을 거라는 거죠. 볼턴 가장 가까운 백악관 안보보좌관으로 들어갔습니다. 트럼프의 가장 가까운. 그러나 볼턴의 입장은 트럼프가 폼페이오의 생각에 의해서 좌지우지 된다는 것을 지금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볼턴은 계속 트럼프가 공개적으로 4월 초까지 4월 중순까지 얘기하던 CBD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것이 트럼프의 본심이고 미국이 그렇게 가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만 계속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나 볼턴이 끝에 가가 하는 말을 항상 결국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말은 그렇게 하면서 실질적으로 거기까지 밀어붙이지 않을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그 꼬리를 갖다 붙이는 겁니다. 다시 정리하면은 매티스, 폼페이오, 볼턴 다 강도가 다릅니다. 지금 트럼프는 폼페이오 내정자에게 가장 기울어져 있습니다. 내정자가 그렇게 가자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보고한 것을 볼 때에 현실적으로 그걸 받아들이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트럼프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감히 단언을 합니다. 왜? 뭘 근거로 해서? 트럼프가 계속 미북 정상회담을 이벤트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입니다. 이벤트라는 건 뭡니까? 회담은 가장 중요한 것이 회담의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이 진지하고 중요하고 국가의 이익에 가장 직접적으로 관계된다면 비밀리합니다. 그런데 이벤트는 보여줘야 됩니다. 이벤트는 쇼가 클수록 화려할수록 방청객이 많을수록 보는 사람이 많을수록 이벤트가 커집니다. 효과가 있습니다. 트럼프는 미북 정상회담을 지금 이걸 이벤트로 끌고 가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이벤트에 있어서 중요한 건 뭐냐? 내용이 어찌됐든 간에 이벤트를 한다라는 그 배경과 이벤트를 하는 모습이 가장 중요합니다. 마치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이 하나의 이벤트가 됐듯이 그보다 더 큰 이벤트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장소도 느닷없이 판문점 이때까지 생각도 안 하고 있다 하다가 다시 판문점을 생각하고 이벤트 효과로 크니까 당연히 우리 청와대에서 꼬셨겠죠. 보셨죠? 전 세계가 환호합니다. 내가 요만한 영웅이 됐다면 당신은 더 큰 영웅이 될 겁니다. 문 대통령이 그걸 또 바람을 넣지 않습니까? 에? 우리는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는 그 덕에 평화를 얻으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막 띄워주는 거죠. 쇼를 알고 이벤트의 생리를 아는 트럼프로서는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럼 이 기회를 안 놓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에까지 뭐라고 얘기했어요? 회담 중간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회담이 안 되면 걸어 나올 거다. 볼턴이 그렇게 어드바이스를 하고 트럼프도 그렇게 하겠다 했어요. 이제는 걸어 나올 가능성이 0%입니다. 왜? 이벤트에서 걸어 나오면 이벤트가 안 되죠. 그리고 노벨상을 타고 싶다라는, 미시간 가서 연설하는데 국민들이 노벨 하니까, 미국 시민들이 노벨 하니까 좋아서 원더풀 땡큐라고 얘기했어요. 확실히 거기에 욕심이 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자기의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는 이벤트가 이벤트다워야 됩니다. 이벤트가 이벤트답기 위해서는 거기에 끝까지 앉아서 악수하고 웃고 잘 되겠도록 하기 위해서는 김정은이 원하는 걸 줘야 돼요. 김정은이 원하는 게 뭡니까? 평화협정 체결이에요. 평화협정 체결되면 어떻다고요? 대통령이 안보특보가 나와가 하는 얘기 뭐예요? 평화협정 체결하면 주한미군 그대로 있기는 어렵다고 얘기했습니다. 주한미군 있기 어렵다는 걸 알면서 판문점 선언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평화협정 연내로 하겠다는 겁니다. 종전선언 연내로 하고. 이제 대놓고 홍보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될 길이 그 길이라고. 그것을 줄 때만이 김정은과 트럼프가 앉아가지고 모양새가 되고 이벤트가 되는 겁니다. 장소를 판문점으로 했을 때에 우리는 트럼프를 그렇게 엄청난 세계적인 이벤트가 될 수 있는 장소라고 우리 청와대는 설득을 시켰을지 몰라도 김정은은 분명히 그걸 홍보할 것입니다. 써먹을 겁니다. 어떤 식으로? 여기가 바로 1953년 7월 27일 미군이 우리한테 항복한 자리야. 우리는 정전을 한 게 아니라 승리를 한 거야. 승전을 한 것을 인정받은 자리야. 그러니까 자기들이 졌으니까 굴복했으니까 정전협정을 여기서 체결한 거라고 홍보를 할 거예요. 저 얘기를 줄이면은,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최소한 평화협정 체결에 대해서 트럼프가 김정은에게 선물을 줄 생각이 없다면은 미국 정상회담이 엄청난 이벤트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평화협정 자체를 해주겠다라는 약속을 하지 않았다면은, 혹은 그것까지 약속할 생각까지 갖고 있지 않다면 판문점 선언에 그게 들어갈 리가 없습니다. 판문점 선언 혼자 만든 게 아닙니다. 남북이 같이 만든 것도 아닙니다. 미국의 의견이 반드시 들어갔을 겁니다. 그리고 중국의 입장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됐을 겁니다. 워싱턴에서 평화협정 체결을 해도 된다라는 얘기가 나왔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낌새를 김정은에도 알렸고 우리 청와대에도 알렸으니까 그것을 판문점 선언에 서는 겁니다. 미국이 어떻게 되든 한국이 어떻게 되든 트럼프를 보면 엄청난 이벤트가 되는 거죠. 트럼프의 보관은 이렇게 설득을 할 겁니다. 주한미군 철수에도 미국 국가 이익에 치명적이지 않아. 왜? 주한미군의 역할을 당장 철수를 안 시키더라도 모양새를 갖춰주기 위해서 숫자를 줄이거나 성격을 평화유지군으로 놔두고 주한미군처럼 전쟁하는 게 아니라, 전쟁의 병력이 아니라, 한국에 전쟁이 났을 때 도와주는 주병력이 아니라 평화를 그냥 남북한 간에 평화를 지키는 평화유지군으로 남게 해도 미국 국익에 치명적이지 않아. 오키나와에 미군을 더 강화시킨다면은, 그리고 최근 베트남과 필리핀, 대만들이 전부 미국에 협력하고 있으니까 동맹국으로. 플러스 일본, 인도까지를 연결하면은 인도 아시아 태평양 협력이 되니까 한국의 주한미군의 주 역할을 안 해도 중국을 봉쇄하는 데는 충분하다. 남중국해 통제는 한국이 나서지 않아도 된다. 더더구나 남중국해에서 분쟁이 일어났을 때 한국은 어떻게 하느냐 했을 때에 개입하지 않겠다 내지는
중국의 1대1로에 찬성을 하고 참여하면서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 아페 협력에는 참여하지 않겠다고 했으니까 한국 거기 주한미군 넣어봐야 우리한테 큰 도움 안 된다. 주한미군이 주된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서태평양 함대에 주된 역할을 주 임무를 주고 그 주 임무를 캐리아웃 끌어가는 데의 핵심을 오키나와 주일미군으로 하자 라는 생각으로 미국을 설득해 나갈 겁니다. 제 혼자 소설 쓰는 게 아닙니다. 트럼프가 평화협정을 체결할 생각까지 없다라고 하면은 매티스 장관이 이런 용어를 언론에 대고 할 수도 없고 볼턴이 CBD를 원한다 하면서 결국 결정하는 건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꼬리를 갖다 붙일 리도 없습니다. 미북 정상회담을 두고 매티스, 볼턴, 폼페이오 색깔이 다 다릅니다. 강도가 다 다릅니다. 가장 강경한 매티스와 볼턴 거의 한쪽 그룹이고 폼페이오는 트럼프가 이것을 이벤트화 해줄 수 있는데 최대한 노력을 할 것이라는 거죠. 이벤트가 되기 위해서 미북 정상회담이 이벤트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엑스트라를 자처를 하고 엑스트라 되는 게 억울한 게 아니라 엑스트라를 하면서 우리 걸 챙겨야 되는데 엑스트라를 하면서 북한이 원하는 걸 다 주는 이런 역할을 우리가 하겠다는 겁니다. 주한미군이 나가면 우리의 경제, 안보, 정치 다 미군을 철수시키고 미군을 몰아낸 후에 국가의 운명이 시궁창에 빠진 경제적으로 가장 빈국 중에 하나로 빠진 베트남, 필리핀 더 나아가서는 결국 러시아에게 잡아먹힌 영토의 일부를 러시아에게 잡아먹힌 우크라이나 꼬라지로 우리나라도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미래지향적이지 않은 것이 아니라 천지도 모르고 깨춤을 추고 이것을 환영해야 되고 융통성 있게 봐야 되고 국가가 융성하는 계기고 남북이 통일되는 계기라고 착각하는 여러분, 남북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시궁창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질주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한반도 내에서 반민 목소리가 크면 클수록 어떤 의미에서 자기 자신이 미북 정상회담을 이벤트로 만드는데 더 수월할지도 모릅니다. 이런 걸 알고도 판문점 선언, 남북 정상회담, 평화협정을 찬성한다면은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은 그 수준에 머물러야 됩니다. 이런 내용도 모르면서 평화협정 체결을 찬성하는 78.1%의 국민들, 대한민국 수준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몰라서 찬성인 겁니까? 알면서도 미국만 나가면 우리 민족끼리의 통일이 된다라는 환상을 가지고 있어서 찬성하는 겁니까? 통일되기 전에 나라 끝나요. 더 이상 트럼프가 평화협정 체결이라는 선물을 김정은에게 던져줌으로써 주한미군 철수를 할 수 있는 명분을 얻도록 추동하는 일은 우리가 안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문재인 대통령은 되게 행복해야 할 겁니다. 청와대도 박수를 칠 겁니다. 자기들이 어마어마한 일을 해냈다고. 나라를 망하는 꼴로 끌고 가는데 박수 쳐주는 국민들, 환호하는 국민들, 왜 이러십니까? 정신 좀 차리십시오. 최소한 트럼프라도 이것이 빅 이벤트가 아니라 역사를 위한
한반도를 구하는, 대한민국을 구하는 진짜 동맹국으로서의 좋은 일을 하는, 제대로 된 일을 하는, 다시 말하면 북한 핵폐기를 끌어내는 데 실질적인 역할을 하는 대통령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민들이 지지해줘야 됩니다. 판문점 선언이 허위와 몽상과 감상의, 그리고 김정은이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해주는 발판을 만들어 놓은 것이라는 걸 정확하게 직시하면서 말입니다. 2부에서 평화협정이 체결돼서 주한미군이 철수된다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 것인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두었습니다. 얘기하겠습니다. 두었습니다. 아니라 얘기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방송 내용에 공감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구독 버튼을 누르고 난 뒤에 종 모양이 나오는 거, 종을 누르시면 자동적으로 저희 방송이 여러분들에게 뜹니다. 보기 싫으시면 안 보셔도 되지만 뭐 일일이 찾지 않아도 되니까 눌러두면 제 방송이 자동적으로 들어간다는 건 아실 겁니다. 감사합니다.